안녕하세요. 대우면의 방그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농사뉴스 주제는요, 바로 사과 착색의 원리. 사과도 되고 사실은 고추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착색의 원리 중 하나라고 많이들 알려있죠. 바로 안토시아닌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착색을 결정짓는 색소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이것이 안토시아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은요, 실제로도 이 착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안토시아닌 자체가 무조건 다 착색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안토시아닌 중에서 진짜 착색을 돕는 요소는 이 시아니딘이라는 요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안토시아닌에서는요, 한 7, 8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30%를 해당하는 시아니딘이 구성 요소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이 델피니딘 2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팔라고니딘 약 18%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요소들이 한 30%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안토시아닌 중에서 착색을 돕는 요소는 바로 시아니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아니딘만 잘 생성을 한다면 새빨간 사과 혹은 새빨간 고추를 착색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 시아니딘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인데요. 딱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광, 마지막 세 번째는 당.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 시아니딘을 만드는 3요소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온도부터 하나씩 알아볼 것인데, 과연 광, 당, 그리고 온도, 이것은 신의 영역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온도를 올릴 수도 없을 것이고 빛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당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수 있죠. 어떤 비료 제품이라든지 영양제로서. 그렇다면 이것 세 가지 중에서 광이랑 온도는 신의 영역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광, 당, 온도 이 세 가지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온도입니다. 자,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되는 가장 좋은 적온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그것이 바로 15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25도보다 높은 30도 이상이거나 혹은 15도보다 낮은 10도 이하일 경우에는요, 이 안토시아닌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착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성 적온인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착색제를 잘 투입을 하거나 영양제라든지 광량이 잘 올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집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생성 적온 15도에서 25도 때가 언제냐? 바로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서 9월 중순 정도가 가장 이 생성 적온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때인데, 이때 우리가 특히 관리를 더 잘해줘야지 착색에 굉장히 좋다. 그런데 뒤에서 착색에 대한 영양제도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릴 테니까 이때 꼭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하나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광이었죠. 자, 빛을 우리가 관리하기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빛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이 광합성인데요. 우리 인간으로서 이 광합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늘리겠어요? 바로 그나마 그늘을 제거를 하는 것이 이 광합성을 조금이나마 햇볕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그늘을 어떻게 제거를 하면 될까요? 이 사과 전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잎을 적과를 함으로써 과실에 조금 더 빛이 더 투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전정을 하고 그리고 잎을 적과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웃자람 억제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광 관리를 위해서도 전정과 잎 적과는 꼭 필수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온도와 광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당이죠.
사실 이 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당은 바로 이 포도당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당이 어떻게 하면 착색과 연관이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잎에서부터 우리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포도당이 또 다시 에너지랑 합쳐져서 탄수화물이 작물에 계속 붙어 있게 되죠. 탄수화물이 즉 에너지 요소 중 하나인 것인데 이 작물들은 탄수화물로서 잎이 분화해서 혹은 작물의 키가 자라거나 아니면 과실로 집중이 돼서 착색 혹은 당도가 높아지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상에 9월 정도쯤에는 바로 우리는 잎분화보다는 사실은 착과와 그리고 착색, 당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여기서 호흡을 굉장히 식물이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가 결국에는 잎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호흡을 적게 한다? 그러면 바로 착색, 그리고 당도를 올리는데 조금 더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잎 분화보다는 조금 더 과실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때 영양제를 쳐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이고요. 선헬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소는 적게 그리고 인산과 칼륨은 높게 를 굉장히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죠. 자, 구성 요소를 보시면요. 0, 7, 5.5 질소는 없고요. 그리고 인산과 칼륨이 각각 7, 5.5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헬프의 포인트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인산이 아니라 바로 이 유기인산이라는 것인데 이 유기인산은요, 쌀겨에서 추출한 천연 추출물인 부친산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인산보다 두세 배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이 유기인산이 함유된 선헬프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착색이 진행이 된 것 자체가 과실이 점점 더 나이가 드는 것이잖아요. 노화가 되는 것인데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경도가 손상이 되죠. 조금씩 물러지고 이러는데도 이 유기인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헬프를 사용한 사과일 경우에는 착색 촉진이 되어도 경도 손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명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인산과 칼륨을 더한 나머지 해조 크림도 있고요.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 다당류 등 각종 미량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생리장애로서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선헬프라는 제품이 일본에서부터 인증된, 검증된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대유에서는요, 2013년도부터 사과 주생산 지역이 어디죠? 충주, 경북, 충북, 충남 이쪽이잖아요. 그런 원예농협, 지역농협에서 계속적으로 10년이 넘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선헬프 한번 사용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사과와 그리고 고추 착색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물 20리터에 20ml, 약 1000배를 희석한 다음에 수확 직전까지 15일 간격을 두고 한 2에서 3일 정도 연면 시비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사과 착색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안토시아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토시아닌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아니딘인데 시아니딘을 구성하는 3요소는 무엇이다? 온도와 광이랑 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유맨 농사뉴스 여러분들 사실은 대유맨 컨텐츠가 고추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부러 사과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고추는 당연히 하겠지만 조금 더 다양한 작물들을 다루는 그럼 대유맨 농사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유맨의 방그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똥차다 방방곡곡 구석구석